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체크해봤고요. 네. 어느 쪽부터 일단 확인을 좀 해볼까요? 2차 전지부터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결국엔 어제 장마치고 나온 SK온에 대한 뉴스가 그쵸. 결정적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닛산 자동차 4대의 이제 배터리를 셀을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6년간 굉장히 또 많은 수의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뉴스와 함께 오늘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SK온을 가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한 7%대 갭상승을 좀 보이긴 했지만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네. 2% 밑으로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수 있는 게 2차 전지 혹은 전기차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선 전방 수요에 대한 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방 수요가 조금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만한 뉴스를 오늘 저는 처음으로 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또 그럼 SK온 내에 묶여 있는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금 공매도를 앞두고 2차 전지가 언제 움직일 것인가 많은 타이밍을 좀 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온 이 뉴스가 장 중후반부에 만약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일어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반등세가 나오게 되었을 때 네. 가장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섹터가 될 수 있겠다. 일단 출발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 저는 SK이노베이션이 결국 오늘 시장의 중심에 있잖아요. 뉴스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기준으로 오늘이 되었든 내일이 되었든 다음 주가 되었든 13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2차 전지 주들에게는 다시 한번 단기적인 어떤 수급의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수급의 이동은 어디서 올 것이냐? 조선과 방산 쪽에서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또 강한 연속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업황이 좋아져서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보시는 거죠? 아직은 단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포스코 홀딩스 잠깐 볼게요. 네. 포스코 홀딩스 그동안 언더슈팅했던 이유를 보면 철강도 안 좋은데 2차 전지도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안 좋아하는 흐름을 좀 유지를 했단 말이죠. 근데 단기적으로 만약에 철강이 좀 좋아지게 된다면 2차 전지가 안 좋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래도 조금은 더 오래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럼 밸류를 지금보다는 할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좋지 못했던 이유는 원래 이제 잘해오던 철강만 계속 있었으면 그쵸.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은 없었을 기업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기 2차 전지가 붙으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2023년도에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한번 합니다. 그 이후에 좋은 뉴스가 좀 나왔었으면 했는데 좋은 뉴스보다 뭐 홍수로 인해서 포스코 홀딩스가 또 전체적으로 공장이 또 멈추는 네. 악재까지 있었고 더욱 이제 판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메탈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 보니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는 그때 이제 상승하기 직전의 가격까지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현 시점에서 달라진 것은 우선 2차 전지에서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런데 이제 기존의 철강 쪽에서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네. 한번 높여볼 수 있는 맞아요.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단순히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에서 수혜를 본다 이것도 있겠지만 지금 LNG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우리가 이제 BM이라고 하는데 BM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다 보니 철강 특히나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건데 여기에 만약 SK온의 뉴스가 트리거가 돼서 조금 더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이제 긍정적인 투심이 몰아가게 된다면 저는 가격적으로는 한번 35만 원을 넘어서 37만 원까지의 회복도 노려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렇게 포스코홀딩스가 가게 되면 네. 왜 가는지 사람들이 체크를 할 겁니다. 철강 때문에 가는 건지. 아니면 2차 전지 때문에 가는 건지. 만약 철강 때문에 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은 현대제철. 그리고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해서 본다면 결국엔 LG엔솔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겠다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움직이는 원인을 분석하고 따라가는 종목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살짝 언급 드린 것처럼 BM이랑 프로 대차 잔고 많이 쌓여 있다고 해서 증가한다라고 해서 이거 공매도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가능성 있는 건지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건 또 꼭 열려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어느 정도 이제 가늠자는 될 수는 있겠지만 네. 항상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판단을 하기가 저도
없더라고요. 네네. 가격을 보면 여기서 공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도 네. 굉장히 무리수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보이는 숫자를 보면 공매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미리 선침의 관점으로 선침을 하신 분들은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해서 만약 공매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움직임이 나오면 나는 손절을 하겠다 했을 때 손절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네.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아 내려가면 손절해야지 했는데 손절 못 할 것 같으시면 아직 하지 마시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재개 이후에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렇군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개하고 나서의 움직임 뚜껑 열어봐야 된다라는 말씀 그렇죠. 주셨습니다.